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의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왔던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을 하고 아직 아이는 없이 남편과 여전히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네요. 남편과 저는 서로 적지 않은 시간에 봐왔던 만큼 서로 신뢰와 애정이 깊었고 덕분에 결혼 3년 차에도 아직 신혼이라고 할 만큼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 결혼을 후회한 적 없을 정도로 지금도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빛에는 그림자가 지듯 제 결혼 생활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네요. 그건 다름 아닌 제 시댁 식구 때문이었죠. 보통 시댁 얘기를 꺼내면 아무래도 시어머니나 시누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시아버지가 문제이셨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닮았는지 저희 어머님이나 남편은 성격도 순하고 다정하신 데에 비해서 저희 시아버지는 좀 꼬장꼬장하시고 고집이 센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부장적이시고 유교 사상을 좋아하시는 고지식한 분이셨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아버지는 제게 다짜고짜 본관을 물어보셨습니다. 어른들께서는 그런 게 궁금하실 만하다 싶어서 이해는 했지만 그런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저는 궁금해하시는 시아버지께 솔직한 저희 집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김혜김 씨이긴 하지만 아버님이 궁금해하실 만한 정확한 본관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족보가 있는 그런 집이 아니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성씨는 아마 일제시대 때 정해졌던 걸로 알아요. 저도 부모님께 듣기로는 조상님들이 그냥 농사짓던 평민 출신이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옛날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본관도 없어? 그럼 성도 없는 천민인 거 아니냐? 저는 요즘 세상에 그런 계급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별 걱정 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아버지는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제가 근본 없는 집안의 딸이라며 저희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대대로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인데 어디서 천민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내가 지금 이래도 우리 집안이 옛날에는 대대로 지역 유지에 조정에까지 들었었던 그런 집안이란 말이다. 근데 본관도 없다는 애랑 결혼을 하겠다니 장훈이가 제정신이냐? 나는 이 결혼 못 시키겠으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해라. 그때는 설마 이런 일로 파혼하라는 건가 황당하기도 하고 요즘 세상에 양반을 찾으시는 아버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물까지 들고 시댁을 찾았던 저는 화내시던 아버님 때문에 제대로 말도 나누지 못하고 쫓겨나듯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보현아, 미안해. 많이 놀랐지? 우리 아버지가 좀 옛날 분이셔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나 봐. 사실 아버지가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으시고 혼자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게 사셨어. 그래서 그런지 집안 조상님이 양반이라는 게 많이 자랑스러우신가 봐. 평생 그 프라이드 하나로 살아오셔서 그래서 사고방식도 많이 고지식하시고 워낙 전통이나 그런 걸 좋아하셔. 그래도 설마 보현이 너한테 그런 말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괜히 말만 그러시는 거지 정말 반대하진 않으실 거야. 아버지는 내가 설득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면서도 아버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말하지 못하고 남편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죠. 다행히 시아버지 대신에 시어머니가 별일 없을 거라며 저를 다독여주시고 남편 역시 아버지를 확실히 설득하겠다고 하여 저희는 그 후로 별 문제 없이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시아버지의 태도는 비슷해 보이셨어요. 대체 양반 집안이 뭐 대단한 건지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계셨죠. 두 분 다 교사 일을 하신다고요?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아무나 학교 다니고 그렇게 못했었는데 말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신분이 없어지니 이런 날도 오네요. 사실 저희 집안 어른 중에 서당을 운영하던 분이 계셨답니다. 하긴 그분 말고도 위로 대단한 학자들이 많이 계셨겠죠. 저희 집안이 워낙 양반집이라서요. 시아버지는 교사 일을 하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을 앞에 두고 기어이 신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대놓고 욕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 말은 누가 들어도 편견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족보가 없어서 근본이 없다며 은근히 무시하시더니 시댁은 양반댁이라며 자랑을 멈추지 못하셨었죠. 시아버지가 일찍 부모님을 잃으시고 고아로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저도 들었기에 아버님이 양반집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아버님께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괜한 남의 집안을 그것도 예비사돈 댁과 며느리를 깎아내리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건 그리 이해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대대로 양반 집안임을 강조하시는 시아버지 무시인지 자랑인지 모를 이야기에 저희 부모님도 무척 당황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유교 사상이 짙고 가부장적인 시아버지를 걱정하셨죠. 하지만 다행히 시어머니와 남편은 좋아 보인다며 시아버지 걱정 속에서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시아버지도 웬일인지 별말 없이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결혼 준비 중에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전부 말도 안 되는 시아버지 고집 때문이었죠. 제 아가도 이제는 알겠지만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 아니냐. 그러면 남들보다 전통과 역사를 지켜야 하는데 이왕이면 너희들 결혼도 전통 혼례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게 근본이고 뿌리지. 안 그러냐? 제 아가 너는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건 잘 모를 텐데 기왕 양반 집에 시집 오는 거 그런 경험해보면 좋지 않겠냐? 기왕이면 결혼 준비도 옛날식으로 제대로 하고 말이야. 저희에게 전통 혼례 이야기를 꺼내시던 시아버지는 심지어는 예물도 옛날식으로 준비해오고 요즘에는 잘 하지도 않는 이바지 음식까지 전통 방식으로 손수 만들어 오라고 하시며 저를 기겁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희 결혼식인데 그냥 저희 알아서 할게요. 어른이 말씀을 하시면 생각이라도 해봐야지. 대뜸 싫다 그러면 통하겠냐? 이게 다 니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대체 싫을 게 뭐가 있어?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이 무슨 전통 혼례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양장 입고 결혼식 했으면서. 그리고 요새 누가 이바지 음식을 하나? 그런 거 타는 집도 요새는 죄다 밖에서 만들어진 거 사오는 건데. 나는 애들 결혼하는데 별로 도와주는 것도 없어서 미안해 죽겠는데 이제는 깽판까지 치려고 그래? 당신은 애들한테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웬 억지 고집을 부리고 있어? 다행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말려서 전통 혼례만을 막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제게 무척 강력하게 남아있었죠. 결국 그런 관문을 모두 넘어 결혼을 했지만 그 후에도 제 마음은 편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고집은 결혼 이후에도 계속되었거든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좋으신 분이라 시집살이 걱정은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제가 시아버지 시집살이를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님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를 골탕 먹이기라도 하고 싶으신 건지 결혼 후 제게 며느리 도리를 말씀하시며 시집살이 시키셨어요. 맞벌이 하느라 바쁜 제게 매일 안부 전화를 시키시더니 나중에는 왕복 5시간 걸리는 시댁까지 매 주말마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안부 전화에 시간 내서 전화드리면 그만이지만 매주마다 쉬는 시간을 버리고 시댁을 가기는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버님 말씀을 듣고 막막했던 저는 남편에게 대신 막아달라 부탁할까 싶기도 했지만 시아버지가 제게 따로 언지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에 저는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시아버지에게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 딴에는 어른과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바에는 솔직하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버님, 매주 내려오라고 하셨던 것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희가 둘 다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평일에는 집안일도 거의 못하고 바쁘게 지내는데 그럼 주말에 몰아서 집안일도 해야 하고 하루 정도는 저희도 쉬어야 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매주 찾아뵙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보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려갈 테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뭐? 여기가 뭐 얼마나 멀다고 그게 힘들다고 그래? 내가 이래서 근본 없는 집안이랑은 연을 안 맺으려고 그런 거네 말이야. 네가 집에서 어른들한테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어른한테 이런 소리 나는 거지. 됐다.
네 생각 잘 알았으니 앞으로도 올 필요 없어. 어렵다는 며느리의 사정을 듣는 것도 고가우셨는지 시아버지는 어렵게 말을 꺼낸 제게 화를 내시면서 그 일로 또다시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나오셨습니다. 제가 멀리 떨어진 시댁에 매번 가지 못하는 거랑 저희 집안이 무슨 상관인지 시아버지는 저희 집 근본까지 들먹이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아버지는 매번 저를 만나실 때마다 집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시아버지를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남편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그때마다 저를 향한 시아버지의 편견에 기함하며 제 대신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앞이라 말 한마디 못하고 있을 때에도 남편이 늘 대신 말해주고 방패가 되어주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그놈의 양반 타령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며느리 앞에서 하실 말씀이 그런 것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양반집인 건 옛날 조상님들인 거지. 저희가 지금까지 양반처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왜 100년도도 오래전 이야기를 못 하셔서 그러세요? 아버지, 자꾸 그러실 때마다 저희 정말 힘들어요. 내가 못한 말이라도 했다 이거냐? 나 참, 이제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옛말에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 그러던데 우리 집은 여자가 제대로 잘 들어온 거냐? 지금도 쟤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러워지는데 이게 잘한 거냐? 아유, 당신 제발 그만 좀 해요. 딸 같은 며느리 잘해주지도 못할 망정 매번 이게 뭐야?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어머니 역시 제 편이셨다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버님 대신 제게 사과를 하셨고 화내는 남편을 거들어서 시아버지를 말려주시곤 하셨어요. 어쩌다 보니 1대 다수가 된 상황이라 그런지 시아버지도 다른 식구들 성화에 그나마 조심하는 듯 보이셨죠. 물론 식구들 눈치를 보시기 전까지는 제게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큰 소리가 나는 일도 무척이나 많았지만 남편이 항상 제 편을 들어주고 미안한 만큼 친정이 잘해주니 저도 남편 때문에라도 그나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 시댁과 거리가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다행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시아버지도 제 앞에서 별 말씀하지 않으시며 조심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다른 식구들이 한마디씩 거들고 하나뿐인 아들이 자꾸 그러시면 다시는 안 찾아오겠다며 화를 내다 보니 독불장군 같던 시아버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긴 어려우셨겠죠. 게다가 그런 아버지와 거리를 두겠다며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 자주 찾아뵙지 않았었으니 그동안 일이 벌어지려고 했어도 그러기는 어려웠겠네요. 덕분에 저도 시아버지 스트레스에서 조금은 벗어났지만 결국 피하지 못할 그날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가위 추석이었어요. 벌써 제가 결혼하고 3번째 맞는 명절이었죠. 결혼하고 첫 명절로 추석을 맞이했을 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종갓집도 그 정도는 안 할 듯한 스케일로 차례상을 준비하셨거든요. 시아버지 말씀대로 시댁이 대단했던 양반집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종갓집도 아니었고 남편의 조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이유로 가까운 친지들이 없어서 매번 저희 가족들끼리만 단촐하게 명절을 보냈었는데 그런 와중에 명절을 대단하게 보내고 싶으신 건지 옛날 유생들이 입을 법한 한복까지 꺼내오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깜짝 놀랐었어요. 남편은 매년 하던 일이라 그런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저와 시어머니는 차례상 근처도 가보지 못했었죠. 음식 준비며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저와 시어머니였었는데 정작 저희 여자들은 조상님께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야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이니 그런 걸로 섭섭해하거나 괜히 더 신경 쓸 만한 겨를은 없었지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을 시어머니는 꽤 씁쓸해 보이셨어요. 저거 봐라. 차례 지낸다고 하루 종일 고생한 거 우리들인데 자기는 술 한 번 따르고 조상님 앞에서 생색이나 내네. 아휴, 나는 우리 시부모님 살아생전 모습도 못 배웠는데 말이야. 그럼 나라도 인사를 시켜야지. 매번 공치타는 자기가 가져가지. 시어머니도 딱히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지는 않았지만 착잡한 듯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머니도 그동안 쌓인 게 적지 않게 있으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평생 그런 시아버지를 말리지 못하셨는지 그런 말씀은 제 앞에서뿐이었었죠. 그렇게 새벽부터 한참을 예를 갖춰 치른 차례가 끝이 나고 시아버지는 거사를 치른 것처럼 잔뜩 흥분되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화사는 또 제게로 돌아왔죠. 쇠아가, 너희 집은 제사 같은 거 안 한다 그랬었나? 예, 저희는 증조부님이 카톨릭 신자셔서요. 제사는 딱히 안 해요. 그럼 너 이런 제사 풍경은 처음이겠구나. 뭐 하긴 그렇다고 족보도 없는 집에서 제사를 치르는 것도 웃기기는 하지. 아버지, 말씀 좀 조심하세요. 내가 뭐 틀린 소리 했냐? 양반 집도 아닌데 뭐 제사를 제대로 진행이나 했을까? 당신은 또 뭔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보현아, 저 양반 말은 신경 쓰지 마라. 그러게 보현이가 어제 오늘 고생이 많았다. 제사도 처음인데 하루 종일 음식만 하고 힘들었지? 그럼 차 막힐라. 점심 먹기 전에 얼른 가봐야지. 뭐? 오늘이 추석 당일인데 벌써 가보겠다고? 그럼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시댁에만 있겠어요? 사돈 댁에서 얼마나 기다리시겠어. 어제부터 음식 도와준다고 와서 잠까지 잤는데. 요즘 세상에 며느리 그렇게 부려먹으면 욕먹어. 아니 욕을 먹다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세상이 바뀌어도 할 도리는 해야지. 예전 같았으면 출가 외인이라고 친정에는 가보지도 못했을 건데 그걸 좀 늦게 보낸다고 욕을 먹어? 그 집에서는 어차피 제사도 안 지낸다며. 그럼 할 것도 없을 텐데 일찍 가서 뭐 하나? 당신 정말 그럴 거예요? 추석에 뭐 하루 종일 제사만 지내나.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시간 보내는 거지. 얘들아, 아버지 신경 쓰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얼른 가봐라. 별건 아니지만 이거 부모님 드리고. 더 일찍 보냈어야 하는데 미안하네. 아무튼 보현이 고생 많았고 추석 연휴 동안 푹 쉬어라. 그게 제가 결혼한 첫 명절의 풍경이었습니다. 유교 사상으로 가득하신 시아버지의 말씀 덕분에 저의 첫 명절날도 조용히 지나가질 못했죠.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듣는 사람 속 터지는 말씀만 골라서 하시는 바람에 저는 상하는 기분을 삼켜내느라 고역이었습니다. 그나마 남편과 시어머니가 말려주셔서 다행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친정에도 재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매번 시어머니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번 명절이 불편하면서도 시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 명절마다 일찍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또 한 번 추석이 찾아왔어요. 설날에도 답답한 소리를 하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그때는 시부모님이 싸우실 뻔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다가오는 추석이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식구들은 다 같이 둘러 모여서 같이 음식도 하고 다 같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텐데 우리는 왜 매번 시아버지 때문에 다들 기분이 상해야 하는가 싶어 괜히 속이 상했습니다. 시아버지만 너무 그러시지 않으시면 어머니나 저도 편하고 가족들 간에 웃을 일도 많을 텐데 싶어서 매번 아쉬웠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제발 시아버지도 별 말씀 없이 넘어가시고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다툴 일도 없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비슷한 상황을 보았던 탓에 이번에도 저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예상에 저나 남편이나 미래를 예견한 듯 표정이 어두웠죠. 남편도 저처럼 걱정이 앞서는지 시댁으로 가는 내내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추석 전날 시댁에 도착한 저희는 점심을 차려 먹고 곧바로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번보다 일이 더 많았어요. 시아버지는 또 무슨 생각이신지 갑자기 제사상과 차례상을 따로 챙기겠다고 하셔서 어머니가 평소에 하시던 제사 음식 말고도 다과까지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다시틀 같은데? 저희 다시도 만들어요? 아휴, 나도 모르겠다. 너희 시아버지가 또 이상한 고집 부린다고? 어디서 구해야지 뭐니. 그 양반에 대체 왜 그러는지. 올해부터 명절에도 차례랑 제사를 따로 하겠다고 그러지 않니? 그거나 그거 아니냐고 뭔 소린가 했더니
어디 종갓집에서 하는 차례상을 따라하겠다고? 나더러 약과에 타시까지 만들라 그런다. 그러면서도 음식은 또 해야 한다고 제사상이나 차례상이나 따로 치르자 이거지. 저희 집이 제사를 지내진 않지만 차례상과 제사상이 뭐가 다른지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 집에서는 명절날 아침 차례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어디 유명한 종갓집에서 명절날 올리는 차례상을 보고 오시고는 시어머니께 똑같이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집에는 차례라는 말처럼 차랑 다과만 올린다 그러더라고. 에휴, 원래 대단한 집안에서는 그렇게 하나 보지?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와서는 자기도 하겠다고 얘기를 꺼내길래 그러면 음식은 안 해도 되나 싶어서 좋아했더니 그건 그거고 명절 음식은 해야지 않느냐면서 그래서 차례랑 제사를 따로 지내겠다 이러는 거야. 나 참 자기는 음식 안 하니까 상관없다 이거지. 고생하는 사람 생각은 안 해주고 말이야. 아버님의 막무가내 결정으로 결국 저희 여자들만 고생이 늘어난 거였어요. 물론 남편이 옆에서 윗손도 돕고 같이 거들긴 했지만 괜히 시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결국 어머니나 제 고생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와중에 제사 음식도 모자라서 전통 다과까지 만들어내려고 하시니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도 황당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그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걸 제게 보이기 부끄럽고 미안하신지 저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며 혼자 다 하겠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던 저는 같이 그 고생을 나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덕분에 그해의 추석은 잠시 쉴 틈도 없었습니다. 음식하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릴 텐데 그 와중에 손 많이 가는 전통 다가들을 만들려고 하니 내가 지금 뭘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아가 힘들지? 그러게 그냥 나 혼자 해도 된다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둘이 같이 해야 금방 끝나죠. 근데 이게 간단한 줄 알았더니 엄청 힘드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이 손 많이 가는 걸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나는 가끔 네 시아버지 때문에 속이 터질 것 같다. 자기 마누라는 이 고생을 시키면서 조상들이 그렇게 좋은 건지 말이야. 살아있는 식구들 생각은 쥐뿔도 안 하고 매번 그놈의 양반 조상 타령이라니 참 답답하다. 저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었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시아버지 흉을 볼 수도 없으니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그때 남편이 제 대신 얘기해주니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러게 아버지는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지 무슨 다과까지 만들려고 그러시냐? 엄마 그냥 내가 아버지한테 말할까? 이거 올해부터 하게 되면 앞으로 매년 하자고 그러실 텐데 지금 오니까 손도 많이 가고 일은 2배로 하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유 그러다 괜히 얘기 꺼냈다가 명절날 소리 나면 안 좋아. 우선 이번에는 그냥 하고 다음부터는 뭐라든 하나만 하자 그래야지. 아무튼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남편은 시아버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따지려고까지 했었지만 시어머니는 명절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도 그런 시어머니 생각에 동의했어요. 어차피 남편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시아버지가 고집을 꺾으실 것 같지도 않았고 그럼 결국 대화가 아니라 또다시 싸움으로 번질 텐데 괜히 명절날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분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저 때문에 괜히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시아버지가 저를 더 못마땅해 하실까봐 겁이 나기도 했네요. 결국 저 어머니는 그 후로 별말 없이 시아버지의 바람대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전을 부치려니 허리가 아팠지만 하루만 고생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며 참고 있었죠. 그 사이 저녁 시간이 되었고 저는 어머니를 도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기름 냄새 맡으면서 하루 종일 주방에 있던 게 힘들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차라리 음식하느라 시아버지를 마주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을 피할 수는 없었고 결국 밥상 앞에서 시아버지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는 가장 늦게 밥상 앞에 앉은 저를 보며 또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보현아 더 할 거 없어. 빨리 와서 먹자. 어? 네 어머니 물만 더 갈게요. 아유 보현이가 하루 종일 고생이네. 고생은 무슨 이 정도 하는 게 무슨 고생이라고.
당신은 또 왜 그래요? 오랜만에 온 애들한테 좋은 말 좀 못해요? 이쯤 되면 당신도 며느리 예뻐할 줄 좀 알아야지. 누가 며느리 밉다 그랬나? 별소리 다 하고 있어. 며느리 안 미우면 수고했다 말도 좀 해주고 고생 좀 덜 시키고 그래야지. 오늘 당신 며느리랑 나랑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아이고, 겨우 그거 좀 했다고? 종갓집 며느님들은 이런 일에 하루 걸러 매번 한다고. 아니 여기서 종갓집 며느리 얘기가 왜 또 나와? 나 참, 당신 진짜 종갓집에 무슨 원수라도 지었어? 어디서 보고 와서는 갑자기 타과를 만들라 그러지 않나? 진짜 종갓집이면 거기는 일해주는 사람도 있고 남자들도 두 팔 걷고 돕더만. 아이, 무슨 말이 많아? 제가 진짜 종갓집 며느님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어? 이렇게라도 시켜야 집안 분위기를 배우니까 일부러 더 그러는 거지. 우리 집이 무슨 집안이야?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인데 그런 집에 시집 왔으면 이런 고생 정도는 별거 아니라 생각해야지. 지금 이 조선시대였으면 쟤는 나랑 겸상도 못했어. 사람을 앞에 두고도 가릴 말이 없으신 건지 시아버지는 참 별소리 다 하셨어요. 종갓집 얘기하실 때는 꼬박꼬박 며느님이라 그러시더니 저한테는 며느리라고도 하기 싫으신지 제 이해하시는 걸 듣자니 나를 어디까지 무시하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분이 나쁘다고 한들 제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아버지더러 그런 취급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겨우 참고 있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더러 겸상도 못했을 거라며 제가 정말 양반집 상놈이라도 되는 것처럼 훑어보시는 걸 보고는 저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를 해야 하나 머뭇거리는 순간 저보다 남편의 말이 한 발 빨랐습니다. 친일파 후손이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던 저는 뜬금없는 말에 내뱉은 남편을 빤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다들 당황스러우신지 황당해 하셨죠.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친일파 후손이 왜 그렇게 당당하시냐고요. 옛날 우리 조상님이 양반이었으면 뭐래요. 구한 말에 나라 파벌아 먹으려던 사람들인데 나라가 그 꼴이 되었는데 양반인지 상놈인지 그런 게 의미가 있나요? 아니, 오히려 양반이면 나라를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은 뺏긴 나라 되찾겠다고 그 고생들을 했는데 그 와중에 자기들 배만 불리면서 일본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양반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너 이 자식이 지금 어디서 조상님들을 욕보고 있어? 내가 욕보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욕먹을 짓을 한 거죠. 아버지는 나라 지켜야 한다, 애국해야 한다 하시는 분이 친일파 조상님 두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친일파라니? 잔뜩 흥분해서 말을 내뱉던 남편은 의아해하는 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들으라는 듯 말을 이어갔죠.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우리 조상님들이 사실은 친일파셨대. 상식개명도 제일 먼저 하시고 일본 순경들한테 협조해서 그 덕에 먹고 사셨다 그러더라고. 알고 있었지만 당신한테는 너무 창피해서 차마 말을 못했어. 미안해 여보. 이미 한참 지난 과거이고 친일의 행위가 남편의 탓은 아니니 남편이 제게 미안해야 할 일은 아니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이야기이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애국심이 투철하셔서 국산품만 쓰시던 분이었기에 조상님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강하셨던 거라 생각했더니 그 조상님이 친일파라는 게 믿을 수 없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갑자기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터뜨린 남편 때문에 무척 당황하셨어요. 평소와 달리 반박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걸 보니 남편의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안이 친일파 후손인 걸 아셨으면 저희가 아니라 보현이네 집에서 결혼 반대를 하셨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고요? 보현이네 조상님은 의병 출신이시거든요. 친일파들에게 뺏긴 나라 찾겠다고 목숨 바쳐 싸우신 분들이 조상님이신데 그런 집에서 친일파 후손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까요? 저야 그런 분들 별로 조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그나마 덜 죄송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대한민국이 누구 덕분에 남아있는 건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나라 지키려 했었던 보현의 조상님께도 죄송해야 하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는
그 조상님들이 유명하고 악독한 친일파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동네 유지로서 일본 순경들에게 주류된 정도였다고 들었기에 당시에 그런 집들이 어디 한둘이었을까 싶었지만 워낙 자부심이 강하시던 시아버지는 남편의 뼈있는 한마디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신 듯 하셨습니다. 평소 무시하던 며느리 앞에서 친일파 조상님들의 존재를 까맣게 건도 그렇지만 그렇게 무시했던 저희 집안이 아버님이 바라시던 진짜 애국자 집안이었다는 게 더 충격적인 듯 하셨죠. 저를 보며 말도 못하고 당황하시는 시아버지를 보자 괜히 제가 더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내뱉고 겨우 속이 시원한 듯 참았던 말에 더 털어냈어요. 대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우셨어요? 양반집이라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친일파 행정은 다 까먹으실 정도로요? 저 같으면 나라 팔아먹었을 조상들 위해서 이 고생은 안 할 것 같네요. 막말로 그런 조상이 뭐 자랑스럽다고 매번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오늘도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이 고생했는 줄 아세요? 부인이는 시집와서 며느리라는 죄로 남의 질상 챙긴다고 하루 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엄마는 아버지 잘못 만나서 몇십 년을 혼자 고생하셨죠. 창호야, 그만해라. 중간에 저와 시어머니가 남편을 말려보려 했지만 남편은 작정한 듯 말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아버지께 반기를 들었어요. 엄마 손 좀 보세요. 아버지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저라면 제 와이프 그렇게 고생을 안 시킬 겁니다. 엄마는 아버지랑 결혼 찾았던 이유로 평생 참으셨지만 저는 그걸 못 봐요. 지금도 아무 잘못 없이 시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구박당하는 거 참고 있는 이 사람 더는 괴롭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랑 연을 끊으시던지 친일파 조상님을 끊으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이만 가볼 테니까요.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앞으로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말을 하며 얼어붙어 있던 저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집을 떠나는 저희를 붙잡지 못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그 밤에 몇 시간을 달려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일어나 별일 없다는 듯 가까운 저희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저희를 보고 부모님이 깜짝 놀라며 반기셨지만 저나 남편은 부모님께 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어머님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고 남편 역시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몇 번을 사과했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시아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도 제가 보기 싫으면 볼 일도 없을 거라며 덤덤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런 일로 부자간에 문제가 생기는 게 기쁘지 않았어요. 어쩌면 괜히 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나 싶어서 죄책감 같은 것도 느껴야 했죠. 또 나중에 만났을 때 화가 나신 시아버지가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걱정도 되고 저는 자꾸만 시댁 일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걱정되었던 저는 추석이 끝나고도 얼굴을 보지 않으면 더 문제가 커질까 싶어서 시어머니와 제가 억지로 부자간의 자리를 다시 만들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서 그날 못했던 명절 분위기를 내보내려고 했죠. 뭐하러 불러? 오셔봤자 좋은 얘기도 안 하실 텐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당신도 아버님한테 죄송하다 말씀드려야지. 죄송하긴 뭐가? 내가 못한 말 한 것도 아니고 한 번은 얘기했어야 했어. 아니, 차라리 이번에 오시면 결정하셨나 물어봐야지. 뭐? 당신 정말 차례 지내지 말자고 하려고? 그럼 내가 내 조상님이 친일파였다는 걸 알고도 아버지 조상 타령을 계속 참아야겠어? 나 당신 보기 창피해서라도 못 그래. 그리고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들 생각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과거 청산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암튼 이번에도 또 싸우면 나 정말 다시는 안 볼 거야. 아버님과 풀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남편을 보니 또다시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계속 피할 수만은 없기에 차라리 마주치는 게 낫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저희 집으로 오시면서 저는 달라진 시아버지의 태도를 목격하게 되었죠. 평소 같았으면 역시 출신이 달라서 그렇다니 어떻다니 저를 무시하고 말씀이 많으셨을 아버님이 저를 보고도 아무 말씀을 못하시고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식사를 드시고는 뭔가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것처럼 저와 남편에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래,
내가 장훈이에게 많이 생각해봤다. 그래서 고민 끝에 네 말대로 하자 싶구나. 생각보다 담담한 시아버지의 말씀에 가족들 모두 놀랐습니다. 워낙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시던 분이니 절대 포기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로 차례를 없애자니 진심인가 싶으셨죠. 우리 부모님 제사까지 없애자는 건 아니지만 네 말대로 잘못 저지른 조상님들까지 기릴 필요가 있나 싶더구나. 애국자 집안인 세아가 보기에도 내 면이 부끄럽고 그래서 앞으로는 명절에 차례 안 지내기로 했다. 세아가 그동안 내가 못나게 굴어 미안하구나. 앞으로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이해해다오. 아니에요, 아버님. 다 지난 얘긴데요. 저 이제 신경 안 쓰니까 아버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다. 내가 참 못난 짓을 했지.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지도 못 알아뵙고 그깟 족보 가지고 거들먹거릴 쓰니 말이야. 내가 며느리랑 사돈들 뵐 염치가 없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들 다 뉘우치고 있으니 이전 일은 잊어다오. 미안하다 며느라.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시아버지를 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의 충격요법이 확실했는지 시아버지는 정말 깨달은 게 많아 보이는 표정이셨어요. 덕분에 저도 사과를 받고 기분이 좋았지만 시어머님이 가장 행복해하셨죠. 어머, 당신 정말이야? 당신이 어쩜 그런 생각을 했어? 세상에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죽는다는데 당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이 그 참 이렇게 해도 불만이야? 불만이 아니고 그냥 신기해서 그렇지. 아유, 그럼 나 앞으로 명절마다 그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 다음 명절에는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산호댁만 괜찮으시면 다 같이 가도 좋을 텐데. 아니 이게 그러고 보면 다 보현이네 조상님들 덕분 아니니? 나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집안 평화같이 지켜주셨네. 세상에 너무 감사하다. 편견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저희 부부나 아버님이나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힘들어질 뻔했던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유쾌하게 마무리되었고 시아버지의 다짐처럼 그 후로 다시는 시아버지가 저나 저희 집안 내력을 가지고 말씀을 꺼내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보여주려 그러시는지 국가 기념일마다 국기 개양을 하시며 뜻깊게 보내셨어요. 어쩌다 보니 절대로 굽힐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시아버지의 고집이 의외의 이유로 굽혀 들어가게 되었네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덕분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아버님이 좋은 분이라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아버지는 나중에 태어날 손주들을 생각하시더라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고 덕분에 저희는 저번 설날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차례상 없이 즐겁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시는데 아마 이 사연이 올라온 다음이면 저도 즐거운 가족여행을 다녀오지 않을까 싶네요. 시어머니는 기대가 많으신지 벌써 좋아하시는데 그걸 보니 저도 그저 행복합니다. 그럼 저희 가족들에게 앞으로도 웃음꽃만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